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때 국보급 과학자로 추앙받다 한순간에 몰락해버린 황우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황우석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화제와 논란의 주인공입니다. 요즘 들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죠. 지난달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다큐멘터리 때문입니다. 다큐를 보면 황우석은 현재 한국이 아닌 아랍에미리트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계 희망이라고 불리며 대통령까지 만나고 다니던 황우석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황우석은 1953년 1월 29일 생으로 올해 만 70세입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서 6남매 중 5째로 태어났죠. 부엌 한 칸에 방 2칸짜리의 허름한 초가 상간에서 황우석의 가족들은 3대가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방 2칸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5 형제와 함께 지냈으니 그의 어린 시절은 그리 유복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황우석이 5살쯤 되었을 무렵 여느 때처럼 밭일을 나갔던 아버지가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면서 가세는 더욱 기울었습니다. 어머니와 형, 누나들은 쉴 새 없이 일해야 했죠. 그건 황우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우석의 고향 형이자 고향 마을 이장인 이광희 이장의 회고에 따르면 황우석은 그 시절 대부분의 가난한 집 아이들이 그랬듯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밭일을 하거나 땔감을 구해야 했죠. 남의 집 소를 돌보는 일도 했고요. 따라서 공부할 시간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매우 우수했죠. 이광희 이장은 황우석이 어릴 때부터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집념이 대단했다고 회고합니다. 소년 황우석은 소에게 먹이는 풀을 베러 갈 때도 책은 꼭 챙겨갔고 소를 풀어놓고는 나무 그늘에 앉아 책을 읽곤 했죠. 낮에는 손에서 책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기에 밤에 공부하려면 호롱불 밑에서 해야 했는데 기름을 아껴야 하니 호롱불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황우석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을 앞뒀을 무렵 공부에 대한 열망은 강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망설였습니다. 형과 누나들도 모두 초등학교만 졸업한 상태였으니 중학교 진학은 욕심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때 당숙 어른이 나서서 황우석의 어머니를 만나 설득합니다. 집안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배워야 한다고 황우석을 계속 공부시키라고 권했죠. 그리고 황우석을 자신이 데리고 있으면서 공부시키겠다고 합니다. 당숙 어른 도움 덕분에 황우석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죠. 어렵사리 기회를 잡은 황우석은 3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중학교에 다닌 후 대전의 한 명문고 입학에도 성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생의 첫 실패를 맛보게 되죠. 첫 중간고사 성적이 480명 중에 400등이었던 겁니다. 충격적인 성적을 받은 황우석은 이때부터 방바닥이 등을 대지 않겠다는 각오로 등 안대기 클럽을 만들어 공부에 매달리죠. 결국 3학년 때는 상위 10% 드는 성적을 받아냅니다. 서울대 의대에 충분히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을 받았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뺨까지 맞아가며 의대에 진학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소신껏 수의대를 선택하죠. 서울대 수의대에 입학한 황우석은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취득하며 1986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로 부임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이었죠. 동물복제로 유명해지기 전까지 황우석은 평범한 수의대 교수였습니다. 가끔 동물과 관련된 TV 프로그램에 출연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기는 했죠. 방송에서 소의 건강 상태를 알아본다 하면서 직접 소의 항문에 팔뚝 전체를 집어넣어 대변을 채취하는 매우 파격적인 장면을 연출해 시선을 끌기도 했습니다. 황우석이 전 국민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죠. 1999년 2월 체세포 복제 방식을 통해 한국의 첫 복제소 영롱이를 탄생시켰거든요. 세계에서 5번째로 성공한 복제젖소였죠. 당시는 IMF 외환위기로 전 국민이 침체되어 있던 시기였고 무언가 희망이 필요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황우석은 영웅으로 추앙받기 시작했죠. 2004년 황우석은 인생의 절정기를 맞습니다. 과학 분야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세계 3대 학술지 사이언스지의 인간 체세포를 이용한 배아줄기 세포 배양에 성공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죠. 황우석의 발표는 사이언스지의 표지 논문으로 채택되었고 전 세계 이목이 황우석에게 집중됩니다. 황우석은 그야말로 스타 과학자가 되었죠. 그런데 줄기세포가 뭐길래 사람들이 열광한 것일까요? 줄기세포란 한 개의 세포가 여러 종류의 다른 세포를 생산해낼 수 있는 세포를 말하는데, 다시 말해 우리 몸에 손상받은 부위의 세포들을 새롭게 재생할 수 있는 세포들을 말합니다. 줄기세포 기술은 전 세계 불치병과 난치병 환자들의 희망으로 떠올랐죠. 동시에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를 받았습니다. 사이언스의 배아줄기세포 논문이 올라간 이후 해외에서는 거액을 들여 황우석을 영입하려고 시도했죠. 하지만 황우석은 모든 조건을 마다하고 국내에 남아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밝힙니다. 이 한마디로 대한민국에는 황우석 신드롬이 일어났죠. 국민과학자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황우석의 인기는 그 당시 이순신 장군의 버금갈 정도였습니다. 팬카페가 생긴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위인전까지 나왔을 정도이니까요. 당시 정부는 황우석에게 과학기술인에게는 최고의 훈장인 창조상을 수여했습니다. 황우석이 복제 실험에 성공할 때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수많은 정당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황우석을 비례대표로 영입하려고 했고, 대한항공에서는 황우석에게 10년 동안 퍼스트 클래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말도 합니다. 대통령의 버금가는 급의 경호까지 받게 되었죠.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 2005년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척스마비와 파킨슨 C병, 선천성 면역결핍증을 앓고 있는 환자 11명의 대상으로 환자 맞춤형 배아주기 세포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논문을 사이언스지에 발표했거든요. 뉴욕타임즈는 남한 과학자들이 세계의 경쟁자들을 깜짝에 놀라게 했다고 말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눈부신 성과라며 황우석을 축켜 세웠습니다. 세계 건의지들로부터 한국 과학계가 전례 없이 후한 대접을 받기 시작했죠. 황우석의 연구 성과는 전 세계 과학계를 흥분시켰고, 한국 정부는 황우석의 연구를 실제 난치병 치료에 응용할 수 있도록 세계줄기 세포 허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후 두 달 뒤인 2005년 7월 26일 황우석은 KBS 열린음악회에 출연하여 휠체어 댄스를 선보인 클론의 무대를 보고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강원래를 벌떡 일으켜 과거의 화려하고 날렵한 댄스 솜씨를 열린음악회에서 선보일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퍼포먼스였다며 아직도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죠. 2005년 8월 3일에는 세계 최초의 복제계 스너피를 탄생시키는 기염을 토합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바이오 산업의 상징으로 황우석을 내세우고,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은 직접 황우석의 연구실을 방문했죠. 영장류 복제와 줄기세포 연구의 최고 전문가인 제럴드 셰튼 피츠버그대 교수가 황우석과 공동 연구까지 선언하자 황우석을 향한 신뢰도와 인기는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성기는 그 해를 넘기지 못했죠. 2005년 11월 제럴드 셰튼 교수는 돌연 황우석과 결별을 선언합니다. 황우석의 연구 내용 중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연구할 수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약 열흘 뒤 황우석을 몰락으로 이끈 방송이 방영됩니다. 바로 MBC PD수첩이었죠. PD수첩은 황우석의 연구에 매매된 난자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난자는 연구실이 여자 연구원들을 상대로 채집했다는 사실 또한 알려졌죠. 사실 이 이야기는 아주 새로운 논란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2004년에 첫 번째 사이언스 논문이 발표됐을 때 또 다른 세계 3대 학술지인 네이처에서는 황우석이 여성 연구원의 난자를 채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주장은 잠깐 논란이 됐을 뿐 쉽게 묻혔습니다. 황우석은 방송 직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생명윤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면서 공직에서 사퇴했죠. 이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MBC와 PD수첩에 분노 화살을 돌렸습니다. PD수첩의 보도를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청률만을 일식한 보도였다는 이유로, 또 국민 영웅인 황우석의 연구를 방해하고 그에게 오명을 씌웠다는 이유로 MBC와 PD수첩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PD수첩이 취재 윤리를 어기면서 무리하게 취재를 진행했거든요. 분노한 시민들은 촛불 시위를 열었고 MBC 사장 사과 요구 서명 운동까지 벌였습니다. 연구를 위해 난자를 기증하겠다는 난자 기증 운동 붐이 여성들 사이에서 번지기도 했죠. 결국 MBC는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가 싶었죠. 그런데 2005년 12월 5일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포항공대 생물학 연구정보센터 게시판에 어나니머스라는 닉네임의 한 유저가 황우석의 줄기세포는 조작이 아닌가 하는 의혹글을 올린 것이죠. 어나니머스는 황우석의 논문에 실린 사진 몇몇이 조작되었고 똑같은 사진이 몇 개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도들이 논문 사진을 분석한 결과 같은 세포 사진을 다른 세포인 것처럼 올린 사실이 확인되었죠. 사람들은 황당해하며 황우석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지나친 조작을 하겠느냐고 생각했지만 논문 조작은 사실로 드러납니다. 여론은 다시 황우석을 지지하는 쪽과 비판하는 쪽 두 패로 갈려 싸우기 시작했죠. 결정적으로 12월 23일 서울대 조사위원회에 의해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고의로 조작됐다는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의혹은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29일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2005년 사이언스 관련한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는 전혀 없다고 발표하였고, 30일에 추가로 2004년 줄기세포 또한 환자 DNA와 다르다는 결과를 발표하죠. 이쯤 되니 끝까지 황우석을 믿고 지지하던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구윤리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결국 황우석은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되었고, 검찰은 황우석을 사기 업무상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의 재판 끝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죠. 황우석은 언론을 피해 은거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멈추지 않았죠. 서울대에서 파면된 후 황우석은 자신을 따르던 서울대 연구원 20명과 여러 곳을 전전하며 연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구로동의 어느 건물에 실험실을 차리고 동물 실험을 하다가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쫓겨난 적도 있었죠.
2007년부터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에서 CTO로 연구를 지속했는데, 이 시기 미국 연구진이 10년 전부터 시도하다 실패한 개복제 프로젝트 미시 플리시티 프로젝트에 성공하여 또 한 번 주목을 받게 됩니다. 미국 ABC 방송이 생방송으로 보도했고 외신을 타고 국내에도 크게 보도됐죠. 2008년에는 중국의 희귀동물인 사자개를 복제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고, 2013년에는 황우석의 매머드 복원 프로젝트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을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아랍에미리트의 공주이자 부자이라 지역 왕세자빈인 라티파 알막툼의 죽은 반려견을 복제해주죠. 이 일을 계기로 중동과 연이 닿은 황우석은 만수르의 서포트를 받아 지난해 10월에 아부다비 생명공학연구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만수르의 초청으로 아랍에미리트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앞서 언급한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에서 황우석은 여전히 동물 복제를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그간 낙타를 얼마나 복제했냐는 질문을 받자 150마리가 넘는다고 답했죠. 다른 나라의 왕가에서 260억을 제시한 우월한 유전자의 낙타 마브루칸도 11마리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아부다비는 동물 복제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면서 황우석을 지원해 반려견 복제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현재까지도 황우석에 대해서 사기꾼이라는 평가와 대한민국이 놓친 천재라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는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그의 마지막 말이 기억에 남네요. 과욕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지 그걸 가지고 누구 핑계를 댈 수는 없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인생의 길을 다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똑같은 길을 걷고 싶다. 한때 국보급 과학자로 추앙받다 한순간에 몰락해버린 황우석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